부동산 투자는 꼭 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조금 공부도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최소 1년을 아껴드릴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부동산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합니다. 왜 할까요? 그건 돈을 지키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 형태의 부동산의 경우 나와 가족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사용으로도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만큼 비교적 안전하게 자산을 늘려주는 자산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녹아 없어지는 나의 돈을 해치해 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내가 버는 돈이 매달 200이든 500이든 1000만 원이든 아니면 1억 원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월급이 올라도 돈을 더 많이 벌어도 사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지고 실제로 가면 갈수록 돈이 더 모자람을 깨달아갑니다. 다 비싸지는 거예요. 버는 만큼 생활 수준에 맞추어 생활비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돈을 주고 산 모든 물건은 가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비싼 자동차도 사는 즉시부터 가치가 떨어져요. 몇몇 초고가의 명품 제품이나 미술품은 예외라고 한다지만 그건 그 말 그대로 예외일 만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상승률로 소유만 하고 있으면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이 있는데 그것이 부동산입니다. 조금 단순한 계산이지만 실제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종잣돈 1억 원으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서 산 아파트가 5년 후에 4억 5천만 원이 되어서 2억 원이 올라 80%가 올랐습니다. 1억 원의 종잣돈은 매달 200만 원씩 저축한다면 4년 정도면 모으면 되는 돈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가격 상승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인기 지역의 비싼 부동산일수록 돈을 더 법니다. 좀 전에 봤던 서울의 이 아파트는 5년 후에 2억 원이 올랐지만 서울의 이 아파트는 5년 후에 12억 원이 올랐어요. 이곳의 아파트의 상승률은 70%로 10%가 낮았지만 절대 가격으로 10억 원이 더 오른 겁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심지어 은행에서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줘요.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자산 어디엔가에 우리의 돈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이 건물은 단독주택을 디벨롭해서 1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24억 원에 팔아서 10억 5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어요. 실투금은 정확하진 않겠지만 6억 2천만 원 정도로 받습니다. 4년 만이에요. 매매가 수익률은 77.7%이고 실투 수익률은 169%입니다. 참고로 이 사례는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어떤 부동산이 이겼을까? 라는 영상에서 자세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토지는 어떨까요? 이 토지는 340평 계획관리 지역으로 3억 2천만 원 정도에 사서 5년을 보유하고 10억 2천만 원에 팔아서 6억 9천7백만 원의 차익을 냈습니다. 이 사례 또한 지난 영상에서 토지와 아파트 누가 더 벌었을까 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단순히 부동산 자산의 가격 상승을 설명해 드리려고 차익형 부동산을 예로 들었는데 매달 월급처럼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의 사례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동산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노년기에 이 부동산 자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화해서 은퇴 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부동산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라도 동의가 되어지신다면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공부의 첫 번째가 클리어 되신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부동산을 결정합니다. 내 집 마련이 가장 필요하신 분은 보통 아파트 투자 공부를 하세요. 물론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 분들이 환급성도 좋고 살기도 좋고 또 나중에 가격도 많이 오르는 아파트 투자를 공부하십니다. 그리고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가 투자나 건물 투자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사업상 작은 물류 창고나 공장이 필요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종목과 상관없이 투자 목적으로 임대 수익이나 매매 차익을 보기 위해서 경매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경매를 배워서 실제 투자를 하면 시세보다 부동산을 싸게 살 수도 있고 동시에 대출도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은 큰 장점이 있어요. 또는 건물 투자가 현재 내 자산을 늘리는데 가장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 레벨에서 신축을 해서 임대를 내어주거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이나 대수성 같이 밸류업을 해서 돈을 버시는 경우예요.
심지어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의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 다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부동산은 무엇인지 정해야 돼요. 만약에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투자의 종류가 결정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도 클리어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지, 특히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각각의 부동산은 특징이 다르고 필요한 돈이 다르고 빌릴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다르고 적용 세법도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벌려지는 포인트들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는 다르지만 한 가지 부동산을 아주 최소 3개월 이상은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성과가 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투자할 부동산을 정하세요. 다음은 두 번째와 이어지는 세 번째입니다. 내가 정한 특정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사람에게서 배워라 입니다. 그 방법으로 가장 뭐가 떠오르세요? 예, 맞습니다. 책 읽기입니다. 아파트 투자, 경매, 땅 투자, 빌딩 투자 등등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잘 쓰여진 책들이 몇몇 있어요. 이렇게 많은 책들 중에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이론보다는 실제 투자를 하고 성과가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나도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할 거니까요.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 콘텐츠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실사례를 보는 것 또한 부동산 투자를 배우기 좋은 방법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실전 투자자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 수도 있어요. 가능하시면 아파트면 아파트 실전 투자자, 공장 창고면 그 분야 실전 투자자, 건물 빌딩이면 그 분야 실전 투자자, 이렇게 그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신 실전 투자자에게 책이든 무료 유튜브 영상이든 블로그의 글이든 아니면 유료 강의이든 이렇게 배우면 됩니다. 네 번째, 임장을 가고 부동산을 갑니다. 공부를 해서 관심을 갖게 된 부동산에 직접 가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임장 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갖고 1급지, 2급지, 3급지를 추려서 꼼꼼하게 동선도 정하고 날짜와 순서를 정해서 효율성 있게 임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한 군데에서 두 군데라도 사전에 그냥 잘 분석을 해서 주말에 한 번씩 다녀오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한 달이면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자주 들어가서 문의하시면 돼요. 그냥 진짜 실전 투자자로, 실제 사용자로 구입을 꼭 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한다면 좋은 물건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진짜 투자를 할 거니까 부동산 중개사님도 실수요자는 언제나 반겨주십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사 분들도 본인들만의 주특기가 있으니까 아파트, 토지, 공장, 건물, 상가, 빌라, 원룸, 그런 것 같이 자신감 있게 전문 분야로 하시는 중개사님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사고자 하는 투자자 여러분과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중개사님이 만나게 되면 좋은 금매를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실행합니다.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언제 실행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마음을 먹고 확신이 서는 만큼 실행이 쉬워집니다. 사실 부동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에 이게 공부가 되고 더 어려워지고 더 불안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망설이면서 결국 실행을 더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스터디에서 참여하셨던 멤버님 중에 부동산 투자 경험도 아주 풍부하시고 특히 경매를 잘하는 멤버님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누가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누가 제일 못하는지 아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변호사, 회계사, 은행원, 감정평가사 분들이 비율적으로 잘 투자를 못하시고 반면에 아주머니들이 잘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큰 틀에서 너무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재느라고 용기를 내지 못해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내가 잘 모르는 투자를 그냥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공부와 투자를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동산 자산가가 되는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부동산 투자 공부를 통해서 다섯 번째 실행을 꼭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비변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